네, 중간중간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채팅창 올려주시면 제가 잘 보니까요. 채팅 올려주시면 되고 1월 16일자 지금 대비 12월에 올라왔는데 이번 주 정도면은 이 지수 기준일이 바뀔까 했는데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22년 1월 10일 기준으로 기준일이 되어 있고 아마 1월 이제 몇 주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나 뭐 2월 초 정도면은 세팅 값이 이제 바뀌어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22년 1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시계열 지수값이 올라와 있고요. 요약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금주 매매 없고 매매 상승 지역이 한 군데도 없고 자 0.01도 상승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전국이 아예 상승이 하나도 없고요. 전세는 딱 한 군데 익산 어디예요? 어디에 있죠? 익산이? 네, 전라북도에 있는 익산 지역인데 이렇게 그래도 여기 이렇게 대표로 나왔으니까 대략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익산은 우리가 보통 전주랑 군산이랑 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제가 왜 대체 지역 이렇게 보세요라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자, 지인에 들어가셔서 이거는 오늘 지역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지표 보실 때 꼭 체크해서 같이 보시라고. 여기 보면 지인에 가시면 이거 무료 버전이에요. 지인 빅데이터 부분에서 인구 전출입 부분이 있습니다. 지인 빅데이터에서 전출입, 네, 전출입 부분에 가셔서 익산을 한번 전라북도 익산을 치고 검색을 누르면요. 이게 뭐 익산에 대한 다양한 전출입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전출 탑10, 전입 탑10 이렇게 있어요. 이 지역으로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사를 오고 어느 지역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내보내나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자주 왕래하는 그런 도시들이 어딘가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익산을 봤더니 전북 익산을 봤더니 전주로 전출이 가장 많고 군산으로 전출이 가장 많아. 근데 또 전주로 전입도 가장 많고 전주에서 군산에서도 전입을 가장 많이 해. 이러면 이 세 개를 조금 같이 묶어서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또 전주랑 되게 밀접한 완주 이렇게까지도 있어서 이렇게 뭐 김제 완주까지 뭐 같이 이렇게 보면은 더 좋을 수도 있죠. 서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그러면 익산은 그냥 지역 분석에 가가지고 익산을 보면 전라북도 그냥 전체로 한번 볼게요. 전라북도 전체를 보고 하단으로 이렇게 내리면요. 익산은 인구가 27만이래요. 자, 전주는 인구가 65만이야. 그러면 어디 쪽에 더 영향력이 크겠어요? 보통 인구가 더 많은 전주 쪽이 익산한테 영향을 이렇게 끼칠 이렇게 확률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준대. 그러면 이렇게 세 지역을 항상 묶어서 공부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고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지인에서 수요 입주 보시라고. 그죠? 수요 입주 부분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수요 입주를 익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전주랑 군산을
묶어서 한꺼번에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자, 오늘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저희 정규 강의 때 말씀드리는 중요한 요소들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지역에 어느 지역을 볼 때 그 지역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주변 지역한테 서로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우리나라는 엄청 넓지 않잖아요. 옆에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처럼 교통이 이렇게 지하철, 버스 막 이렇게 잘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용으로 조금 나가면 옆 도시로 그냥 바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익산에서 살고 있는데 직장은 전주에 있어. 뭐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 직장이 완주에 있어. 이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서로. 그래서 그냥 붙어있는 도시들끼리 영향을 엄청 많이 미치고요. 사실은 서울도 수도권 묶어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은 서로한테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서울이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인천, 경기에 공급이 많으면 서울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지하철 타고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항상 중요하게 주변 지역을 같이 보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부동산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익산을 그래가지고 익산이 지금 전세 가격 상승 지역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은 익산을 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설명을 조금 드리고 제가 앞으로 시계열 할 때마다 한 지역 한 지역 나올 때마다 지역 분석 불인이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는 좀 보세요 라고 할 때 오늘 드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릴 거니까 혼자서도 이 정도는 봐야겠다 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주의 하락 지역은 자, 서대문구, 성동구, 인천 연수구, 창원 의창구, 영통구, 단원구, 창원 성산구, 광명, 강서구, 인천 중구. 창원이 지금 2개. 이번 주는 하락률 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는 창원이 2군데가 떴는데 그러면 창원 또 왜 이렇게 하락하지? 작년에는 창원이 상황이 다른 지역보다는 되게 좋았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창원, 특히 뭐 마산, 하포구나 뭐 다 그런 쪽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창원에서는 조금 좋은 동네라고 치는 성산구 쪽이 이번 주는 하락으로 나왔네. 또 그러면 창원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다. 보시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서울 수도권이 하락이 엄청 강하구나. 라고 이 하락 지역 지표 하나만 봐도 그리고 이제 아직은 누적이 뭐 몇 주 차가 안 쌓인 거긴 하니까 근데요 고작 1월 한 달 지금 지나가고 있을 뿐인데 광명이 3.24 누적이에요. 옛날에는요 4, 5 정도 숫자면 몇 개월치가 누적이 돼야 갈까 말까 한 수치거든요. 이게 근데 그냥 한 달에 몇 주 만에 3.24 마이너스가 났어.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게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광명, 연수구, 동안구, 수원 장안구, 강동 여기 다 수도권 그 다음에 계룡이 하나 들어가 있고 안산, 단원구, 서대문, 수원, 권성구 그리고 창원, 성산구까지 작년 말 대비 지금 하락이 진행 중이고요. 금주 하락률 전세 과천이 지금 마이너스 2.19%로 엄청 크게 전세 하락을 지금 했고요. 안산 단원구, 인천 연수구, 광명, 서대문, 화성, 수원 영통구, 부산 연제구, 양주에, 강남구가 하락 지역으로 지금 10위권에 들어왔어요. 강남구 들어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매매와 전세, 하락률 상승, 하락을 봤습니다. 뒤에 매매 증감을 아주 빠른 속도로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는 노래를 안 부르다가 최근에는 계속 엑셀 배우라고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엑셀을 꼭 해야 된다. 어, 이런 것도 시계열 얘를 봐야 되는데 이게 뭔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예 엑셀을 모르면 이 스크롤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섭거든요. 내가 뭐 잘못 건드려가지고 값이 막 이상하게 보일까 봐. 남들은 이거 자료 다 봐가지고 얘로 막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자기 블로그에다 넣고 막 어떻게 분석하고 막 그런 거 다 해보고 있는데 혼자서 얘를 이런 클릭하는 것 자체도 막 무서워. 이게 왜냐면 엑셀이 안에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겁이 탁 나거든요. 그냥 연습 몇 번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그냥 엑셀 참고로 하면 좋아요 라고 했는데 올해 2023년에는 엑셀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괴롭히라고 엑셀 공부하시라고. 그래야 남들 보는 거 나도 보지. 그 정도는 똑같이 해줘야죠.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은 자료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들 보는 것도 못 봐. 그러면 안 되니까 계속 시간 나시는 대로 중간중간에 엑셀 많이 공부하세요. 자, 전국 지금 마이너스 0.38. 지금 4주째 0.37에서 38 사이로 하락 증감이 거의 0.3738 사이에서 들어가 있고요. 서울은 조금 하락률이 더 커졌어요. 마이너스 0.54. 전국 대비했을 때 지금 서울이 더 지금 큰 상태고 강남, 강북으로 보자면 강북이 마이너스 0.6이고 강남은 마이너스 0.49. 그래서 봤더니 와, 서대문구 마이너스 1.77, 성동구 마이너스 1.52, 그리고 남쪽에서는 강서구가 0.82로 가장 짙고요. 부산은 마이너스 0.28로 엄청 진한 색은 없어 보이고 대구는 마이너스 0.34,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가 마이너스 0.62로 연수구 쪽 상황이 아주 안 좋고요. 광주광역시 마이너스 0.25, 대전 마이너스 0.17로 지금 색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울산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우계광역시 마이너스 0.28, 세종이 마이너스 0.53, 엄청 색이 진했다가 아직도 뭐 큰 하락률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0.53으로 1점대 이렇게 있던 거는 조금 사라졌고 경기도 마이너스 0.49, 광명시 계속 상황이 안 좋죠. 그리고 강원도는 뭐 색은 다 없고요. 강원도 잘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중이고 충북 마이너스 0.23, 충남 마이너스 0.3, 전라북도도 지금 색이 빠졌고 전라남도 마이너스 0.19, 경북 마이너스 0.09, 경남 마이너스 0.24. 자, 그리고 제주가 마이너스 0.21이고요. 이렇게 시계열 자료 하나 이렇게 쑥 이렇게 보는 것도 엑셀이니 꼭 공부하시고 전세. 시간이 엄청 긴 건 아니니까 이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단톡방에서 혼자서 뒷거 자료들은 조금 확인을 하시고요. 자, 오늘은 통계표.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해놨나. 이렇게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게 약간 특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중간중간에.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마이너스 0.52, 급매물 위주로 문의는 있으나 거래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출 금리 부담에 지금 매수를 유보하는 모습. 금주는 고가의 신축, 대단지들 위주로 시세가 하락했고 강남구, 자,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3,375세대 입주에 이어서 올해 말에는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6,700. 지금 이거 뭐야? 67,000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근데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아이고 이름 길어가지고서는 이거 헷갈려 죽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 계속 나올 이름이에요. 이게 워낙에 큰 단지고 우리 지난주에 강남 윤장 갔었거든요. 우리 같이 강남 윤장 가서 번데 걸어도 끝이 없어. 진짜 강남구 안에 그 사이즈의 대단지가 걔가 이제 지금 건축 중인데도 가서 보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크더라고요. 그 바깥이 이렇게 외관이 가드가 쳐져 있는데도 그 위로 많이 올라와가지고 다 보여요. 이제 어느 정도 봤는데 너무 커. 얘가 싹 이제 그 밖에 쳐져 있는 애가 다 벗겨지고 조경이 싹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대포는 진짜 천지개벽을 하겠다 싶을 정도로. 저 이번 주에도 강남 민장 우리 저 지난번에 이벤트 했던 거 해주셨던 분들하고 강남 민장을 갈 건데 다시 가서 여기 보여드릴 거예요. 개포동이 예전 개포동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서 보면 최고 좋은 그런 DH, 이게 DH라고 붙어 있는 게 현대건설에서 가장 하이엔드급으로 짓는 아파트에다가 DH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DH 붙어 있는 게 너무너무 큰 게 나왔어. 얘는 올해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귀에 많이 들어보실 이름이라 기억하세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오늘 이따 위치도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개포 쪽이 천지개벽이 되고 있는 중이다. 강남구 중에서 원래는 개포동은 굉장히 뭐 윗선에 이렇게 평당가 좋은 거 위에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축이 싹 되면 평당가 상위로 이제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개포동도 앞으로는 체크를 많이 해서 보시면 좋고요. 수원 영통구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서남부권 입주 물량이 많고 고금리와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매수자가 없다. 급매물만 간혹 거래되고 있고 전세가 낮고 전세 수요도 적은 현재 분위기에서 투자도 위험 부담이 커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까 연수구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숫자가. 인천은 계속 공급이 많은데 송도동,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송도, 올해부터 3년간 이런 거 기억하세요? 송도는 앞으로 3년간 입주 물량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입주를 앞둔 집주인들 중 일부 급매로 처분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어 거래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좋은 가격으로 송도에 입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송도 또 한번 여기가 나중에 신도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 지금 벌써도 구두가 신겨져 있어, 송도는 사실은. 근데 앞으로도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가격을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끝나고 송도라는 도시가 세팅이 완료될 때쯤에는 엄청 멋있어질 거거든요. 지금도 송도 임장 가서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근데 이 더 멋있어질 곳이야. 그러면 3년 안에 송도에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 동구. 이런 기회 아니면 이런 1급지 막 대장 아파트 같은 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서 많이 오지 않거든요. 부산 동구. 부산 위브더 제니스 하버시티 2,385세대가 5월 입주를 앞두고 범일동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수자들은 관망세를 보이며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창원 의창구. 그동안 가격이 많이 상승한 중동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서 급매물이 나와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급매물이 꾸준히 나와. 거꾸로 읽었네. 급매물이 꾸준히 나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매매 가격이 하락세이다. 작년에는 이 지역이 계속 상승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또 반대로 상승이 많이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매물이 나오는구나. 전세 서울 서대문구 마이너스 1.89. 자, 홍은동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623세대. 이 편한 세상 홍제 가든 플라츠 481세대. 입주 영향으로 두 개 합치니까 1000세대가 넘는 지금 입주 영향으로 주변 아파트에도 물건이 넘치는 상황이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우리 이제 계속 시계열 같이 보고 저랑 이 주간 통계표 6개월 넘게 같이 읽으신 분들은 다 이제 이 정도 말은 너무 쉽지. 아, 입주장이 만나면 전세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구나. 신축 아파트의 입주장이 마무리되어야, 네, 이게 마무리 다 되어야죠. 그래야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된다. 영등포구 매매와 전세 가격 동반 하락에 역전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세입자 찾기 어려워지자 재계약 시 전세 보증금 일부를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진짜 인생은 진짜 해옹지마. 기사 찾아보시면요. 2년 전에는 세입자들이 임대인을 못 찾아가지고 가가지고요. 막 줄 서서 임장 막 하는데 한 번에 한 3명, 4팀이 같은 아파트 같이 보고 막 난리치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1년 뒤에는 옛날에 그랬잖아. 역전세 나가지고 막 보증금 막 반환시켜주고 옛날에 막 그랬었어. 하면서 또 얘기할 시절입니다. 지금이. 자, 광명 11구역 2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수요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10월부터 입주한 광명동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르 전세 물량도 아직 남아있는 등 전세 공급이 충분한 편이라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올해는 광명도 한번 잘 보세요. 광명도 진짜 재밌고 거기다가 원래 여기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피가 붙었던 게 다 1년,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어. 1년, 2년 전에 못 샀어. 나는 광명이 갖고 싶었는데 광명은 왜냐면 일부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구 전체가 다 여기 지금 11구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10구역, 11구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광명 전체를 구역을 다 나눠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끝나면 광명이 또 천지개벽을 하고 엄청 멋진 신도시가 하나가 탁 이렇게 생기게 되는 상황이라 광명도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피가 싼 상황이니까 이것도 공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광명도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 연수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태학기선 이사 수요로 전세 거래가 소폭 증가했으나 다음 달부터 입주하는 809 호반 서밋 송도의 물량으로 가격은 하락 조정에서 계약되고 있다. 울산 동구 전화동 KCC 스위첸 웰츠 타워 2단지 서부동 울산 지웰시티자이 등 상반기에 예정된 대단지 입주를 대비해서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사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여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자, 지방 서산 예천동 서산 프루지오 더 센트럴의 12월 입주와 겨울 비수기가 만나서 구축 아파트 매도와 전세 물량 많이 나오고 있고 가격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 네. 그래서 우리 불인인들은 이번 주에는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모르는 단어를 다 체크해서 공부하자. 저는 여러분들 그 블로그를 되게 잘 보는 편이거든요. 저랑 서로이 내신 분들 거면 새로 올라오면은 계속 잘 보는데 요새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색칠해 가면서 단어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를 꾸준히만 한두 달만 더 해도 이제 통계표에 나오는 거는 모르는 단어 없어질 거예요. 우리 작년에 저랑 7월부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10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모르는 단어 체크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없으니까. 다 잘 알고.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황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지역을 하나하나에서 뭐 그것까지 잘 알면은 그거는 중수 이상이지. 근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여기에 모르는 단어 없을 정도까지는 자, 이번 주에는 쫙 체크해 놓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자. 아까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봤죠. 전국 아파트 지금 전주 대비 0.38%, 그리고 전세는 조금 더 0.58%, 서울은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서울 매매 마이너스 0.54% 지금 하락을 한 거를 조금 전에 이 엑셀 자료에서 얘를 숫자로 말했던 것을 이 보도자료에서 말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는 마이너스 0.38, 전세 마이너스 0.58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도 마이너스 0.54 하락했고 전세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79%. 자, 이 말이 이제 바뀌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침체 상태. 지금 6개월 넘게 이 글자 보고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지겨 죽겠네. 자, 5개광역시 하락했고, 뭐 다 하락했죠, 뭐. 다 하락했어. 다 하락했고, 자,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0.38, 3, 37 이렇게 갔다가 계속 이제 전국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많이는 안 떨어지고 있지만 이 선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수도권은 조금 기본 보라색 전국선보다 수도권은 조금 더 상황이 안 좋고 5개 광역시는 살짝 이렇게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 그래프고요. 자,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봤더니 인천이 가장 많이 하락해서 마이너스 0.62, 서울은 마이너스 0.54, 세종 마이너스 0.53, 경기 마이너스 0.49,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세 군데에 세종까지 합쳐서 가장 지금 매매가격 하락률이 좋지 않구나. 그리고 서울은 서대문구 마이너스 1.77, 성동구 마이너스 1.52. 네, 이렇게 서대문과 성동구 쪽이 지금 상황이 엄청 좋지 않고 경기, 인천은 경기도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49, 인천 마이너스 0.62 하락을 했는데 자, 이쪽에서는 수원, 영통구, 안산, 단원구, 광명, 과천, 오산 네, 이렇게 지금 하락을 많이 한 지역이고요. 수도권에서도 쭉쭉쭉쭉쭉 떨어지다가 떨어져는 있지만 더 밑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지는 않고 여기 왔다 갔다 비슷하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이 전국보다 하락률이 지금 훨씬 깊은 상태입니다. 5개 광역시가 전국보다 조금 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을 봤더니 인천, 경기, 서울 또 요 수도권 세 놈이 가장 전세 가격에서도 지금 하락이 가장 변동률이 큰 편이고요. 일주일에 0.9 이 정도면 진짜 큰 거거든요. 그냥 이제 막 하도 하락 가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강하긴 강해요, 진짜. 자, 전세 가격 변동률 마이너스 0.79%, 서울에서는 서대문, 강남, 성동, 강서,
까지가 이렇게가 1이 넘는 숫자로 전세 가격이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경기는 마이너스 0.9, 인천 마이너스 0.95인데, 자, 과천 마이너스 2.19, 안산 단원구 마이너스 2.16. 한 주에 2점이 넘는, 2가 넘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과천과 안산 단원구.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를 봤더니 100에 가까울수록 거래가 좀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서울 20.9. 네. 근데 뭐 떨어지진 않고 그냥 요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서울 20.9, 경기 16.3, 인천 12.6, 그리고 5개 광역시 다 네. 7.1에서 11.5 정도까지 매수 우위가 다 좋지 않은 상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주를 볼 때는 보통 이 정도 한 30 몇 분 정도면은 한 주를 대략적으로 훑어볼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이 12월 정보에서 이 뒤에 것까지 싹 다 보면 거의 이것까지 다 보려고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얘는 앞으로는 조금 혼자서 보실 수 있고,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주에는 뒤에 부분들까지 보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월간 자료 보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직 KBC 계열에서 못 보여드린 거, 저번에 잠깐 맛만 보여드린 데이터 허브 쪽도 이렇게 기상도처럼 되어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날씨처럼 이렇게 보기 좋게 표현했던 거, 걔를 보는 것도 하루는 날 잡고 다시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평주에는 한 이렇게 보면은 30분, 40분 안쪽에서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로 한 지역씩 지역 공부를 그냥 대략적으로 훑어보면, 그러면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보가 계속 쌓일 테니까 공부가 조금 한 지역만 해도 50개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군데씩 임장 가서 임장도 50군데 가고, 그러면 지역을 되게 빨리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 지금 요약 부분에서 과천이 지금 왜 금주 전세가 하락이 마이너스 2.19까지 뜰 정도로 많은지 한번 그냥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리 막 자료 준비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그냥 제가 그냥 혼자서 볼 때 이렇게 막 살펴보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과천을 한번 그냥 카카오 지도에서 살펴보면, 과천은 여기 서초구 양재동 바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과천을 지나면 안양이에요. 안양과 서울을 잇는 중간 정도의 과천이 이렇게 있구나. 우리가 과천 말로만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도 정확한 위치를 또 이렇게 보시거나 하진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과천은 근데 딱 보면요, 얘를 과천이 그래 여기 있어. 과천은 저 맨날 사이즈 이렇게 보라고 하잖아요. 과천을 사이즈 찍고 봤더니 한 6.88, 가로가, 세로는 한 7km, 한 6에서 7km 되는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도시예요. 근데 보나마나 안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렇게 모여 있는 곳들이고, 이 주변은 다 산이네. 그러면 과천 지역을 이렇게 볼 때 먼저 지적 편집도를 먼저 한번 꼭 눌러보세요.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지적 편집도를 딱 눌러서 보면 구역을 경계로 놓고, 과천은 완전 녹지 안에 들어있네. 녹지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지금 준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있고, 2종 주거지역 있고, 상업지역 있고, 그리고 여기 자연 녹지지역 밑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데는 여기겠네. 여기 살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녹지지역이고, 가운데가 이렇게 교통이
연결이 이런데 IC 같은 걸로 나가게 돼 있고, 그래서 먼저 그냥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때 지적 편집도로 구역을 설정한 구역 내에서 어디가 사람들 많이 사는 지역이고, 여기 딱 보자마자요 뭐가 보이냐면 핑크색으로 있는 이 과천시청 앞에 여기 핑크색 구역이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거 색깔별로 볼 때 이거 잘 못하는데, 그러면 여기 옆에 교통, 자전거, 날씨, 지적 편집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지적 편집도를 용도 개발로 놓고 보시면 색을 외우지 않고 옆에 있는 색이 그냥 같이 이렇게 떠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핑크색이 상업지역이 물론 여기 써 있기도 하지만 노란색에 사람들이 사는구나, 노란색 부분에. 그리고 녹색은 비슷한데 녹지도 있고 녹림도 있어. 근데 뭐 우리가 이것까지 여기가 녹지냐 녹림이냐 이런 것까지 보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4개 색은 반드시 외우세요. 그래서 노란색에 살아, 핑크색이 상업지역이야. 그다음에 이 파란 이제 이렇게 여기 이런 보라색 띠는 요 색깔이 공업지역이야. 그리고 녹색은 녹지지역이야. 녹색은 뭐 안 외워도 될 테니까 나머지 3개만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외워서 지적 편집도 보실 때 하면 좋고요. 다시 레이어를 지적 편집도를 끄고 보면 여기 과천시청 앞에 보면은 과천 푸르지오 서밋, 에코 팰리스, 주공 9단지, 8단지, 그 다음에 작년에 그 막 입주 많이 했던 과천자이 여기 있구나. 얘네들은 뒤에 보니까 그 과천 대공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막 여기 이렇게 산책하고 이러는 것도 너무 좋겠네. 뒤엔 어차피 다 산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과천 푸르지오 오라비엔 밑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지구 이렇게 돼 있어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거 이제 부동산 계속 관심 있으셨던 분들, 청약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 지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과천 지정타,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과천 지정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과천의 끝부분에 지식정보타운이 지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세팅이 돼 있구나. 그리고 과천시청, 그 다음에 정부 과천청사가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여기는 처음부터 잘 세팅이 이렇게 막 지어진 게 아니라 구획이 다 잘 정해져서 만들어진 도시구나. 과천이란 도시 자체가 처음부터 그 지도만 봐도 이렇게 왜 막 개발이 그냥 막 된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는 보면 길이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한 칸 한 칸이 되게 잘 지어져 있잖아요. 여기 아래 안양 쪽만 봐도. 근데 그냥 이렇게 막 구획이 대략 없이 막 지어진 동네들도 있거든요. 근데 과천은 보기만 해도 큰 길이 쭉쭉 뻗어져 있고 거의 90도 각도로 길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처음부터 계획된 동네였나 봐. 그냥 보기만 해도 지도를 보기만 해도 조금씩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카카오 지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 위키라는 곳으로 갑니다. 나무 위키 가서 과천시하고 나무 위키에서 과천시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과천에 대해서 올려놓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쭉 펼쳐져 있는데요. 이 나무 위키에 있는 과천시 부분만 읽어도 과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긴 정보는 엄청 많은데 우리는 오늘 혼자서 오늘 시간도 조금 있으시니까
과천시 나무위키 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과천은 자 경기도에 있어. 경기도에 있는데 면적이 35제곱킬로미터 정도래요. 인구 7만 8천 명. 되게 인구 적잖아요. 적은데도 워낙에 살기 좋고 그러는 동네예요. 그리고 과천은 관악산 아래 행정기관과 주거지가 위치해 있고 문화관광 인프라도 풍부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쭉쭉 과천은 어떻게 되어 서울특별시 어떤 위성도시고 과천의 역사 1979년에 대한주택 공사에서 과천도시 기본 설계 이게 최종 보고서였대요. 79년도 보고서. 당시에도 이번 철저하게 계획도시로 구상이 된 도시입니다. 길 자체가 이렇게 그냥 허름한 문서로 봐도 되게 잘 닦아놨잖아요. 그리고 과천시 입지와 지형 이거를 이거 뭐야 너무 어려워 이런 한문도 많고 이거 어떻게 읽어요? 못 읽지 이런 거는. 자 여기 이 단어 하나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와대, 정부 서울청사, 서울시청이 있는 서울의 중심 CBD. CBD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CBD 뭐냐 이거. 그러면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는 꼭 찾아보시고 그냥 CBD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서울을 이렇게 권역을 몇 개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청이 있는 곳 중심은 CBD고 강남도 있어요. 강남 권역은 GBD고 여의도 권역은 YBD고 이런 식으로 서울을 이렇게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개발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청이 있는 CBD에서 한강 이남까지 15km 떨어진 곳에 과천이 입지를 해 있구나 라고 보고요. 과천은 중앙공원 풍부한 녹지를 가지고 있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안에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데 주변 녹지도 많고 그래서 과천 사시는 분들은 바깥으로 잘 안 나가려고 거기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건 괜찮은데 왜냐하면 인구도 되게 적잖아요. 적은데 자기들만의 약간 자부심 같은 게 있어. 자부심이 왜 있는지는 이따 가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관악산 이렇게 다 보인다. 그리고 과천에는 이렇게 과천 정부 청사 80년도에 이렇게 지어진 청사가 있고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식정보타운 과천 지식정보타운 22만 제곱미터의 지식기반 산업 용지에 첨단 산업 관련 우수 기업들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 기업이 입주를 하고 또 새 아파트들이 거기 같이 이렇게 분양을 하고 해서 과천이 원래도 살기 좋은데 지식정보타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 더 살기 좋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밑에 보였던 거기가 가련동이구나. 가련동에 지식정보타운이 조성이 될 예정이구나. 그리고 공공주택지구들 이렇게 살기도 좋고 다 읽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인구를 봤더니 원래 70년도에는 8,000명대였는데 계속 조금씩 늘리고 그다음에 85년도에 6만 5천 명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는 왔다리 7만 8천 명 인구가 조금 더 아까 이제 지정타 같은 곳에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하면 더 늘 수 있겠죠. 15만 명선까지 인구를 아마 늘리려고 하는가 봐요. 그러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다음에 주암지구, 과천지구 자체의 도시개발로 목표 인구 약 15만 명선. 여기 좀 전에 말했던 거를 또 밑에 이제 이렇게 여기 상단 쪽을 주암지구, 중간을 과천지구, 여기 아래를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부르는구나. 주암,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렇게 해서 보고
과천 시내 사진으로 봐도 그냥 깔끔하고 살기가 좋겠죠. 이게 뭐 과천 여행 뭐 하라고 지도도 귀엽게 있네요. 서울랜드 있고 하니까 뭐 집 근처에 뭐 산책하고 이러기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과천 푸르지오 서밋. 네. 이렇게 해서 과천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나무 위키만 이렇게 읽어도 정보를 굉장히 많은 거를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손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손품하시는 분들이 손품 초기 상단 부분에 저도 그렇고 나무 위키 정보들을 많이 불러와서 과천은 이런 곳이야 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과천을 이렇게 한번 나무 위키로 봤고요. 우리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서 과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지역 분석을 이렇게 부동산 지인에서 지역 분석을 누르고요. 자, 질문할게요. 이렇게 시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시도에서 평당가 제일 높은 곳은 당연히 서울이잖아요. 자, 평당가 두 번째로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채팅창에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여기에 그쵸? 경기 뭐 이렇게 부산, 경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 자, 경기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러면 세 번째로 높은 거. 세 번째로 높은 거. 자, 지금 경기 다음으로 부산 지금 제일 서울, 경기, 부산 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 경기, 부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첫 번째 화면 지역 분석 화면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 전국 한꺼번에 싹 다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매매 부분을 갖고 가서 매매 부분을 클릭해. 한 번 더 해. 그러면 제일 비싼 거는 서울이야. 두 번째는 경기야. 세 번째는 제주야. 제주 평당가가 세종보다 비싸요. 몰랐죠? 오늘 이것도 하나 배우신 거예요. 서울은 3,900만 원이야. 평당가가. 이거 떨어진 거예요. 엄청 많이. 경기도는 1,700만 원이야. 제주는 1,680만 원이야. 되게 비싸죠. 그리고 세종이 1,500만 원. 부산은 그 밑에.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게 엄청 많았죠. 벌써. 부산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자, 그러면 서울이 3,900, 경기 1,700. 그다음에 제주가 1,600까지 됐구나. 그다음에 세종 1,500, 부산이 그 다음 순. 대략적으로 이 순을 한번 이렇게 그냥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고요. 외우지 못해도 밑끝에까지 이렇게 다 외우거나 하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만약에 이게 순위가 변해. 그러면 그런 건 좀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으니까 한 루틴처럼 해가지고 한 일주일은 너무 자주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요 순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저보고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시세 트래킹 어떻게 해요? 시세 트래킹. 자기만의 시세 트래킹 자료를 만들고 싶다. 근데 여기에 다 나와 있긴 있어. 그냥 다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만의 자료를 하나를 만들어 두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를 서울은 지금 며칠자로 3,920만 원이었어. 근데 서울이 올라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4,100만 원, 4,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기간을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해서 그거 하는 거 시세 트래킹 하는 거거든요. 더 그거를 점점 세분화해서 서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아파트 강남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남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어떻게 계속 가격이 변하고 있는지 호가 기준으로 막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런 거 시세 트래킹 하는 건데요. 근데 우선은 우리는 아직 불인이잖아. 지금 이것도 처음 봤잖아. 근데 이렇게 불인이 수준에 이렇게 맞는 질문,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이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시세 트래킹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쭉쭉 체크를 해서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대신에 어느 때는 2달에 한 번 하고 어느 때는 15일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지는 말고 정해놓고 기간별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서울, 경기, 제주 순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비쌀까? 서울에서 어디가 제일 비싸요? 서울. 서울. 어느 구가 가장 비쌀까? 네. 서울에서는 서울도 지역 분석 들어와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여기 또 구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 구를 매매를 클릭, 클릭. 어디가 제일 비싸? 서초구가 제일 비싸요. 네. 서울은. 서울은 서초구가 먼저고 그 다음이 강남구. 자, 용산구가 생각보다 비싸요. 용산구가 6천만 원. 근데 용산 다음이 갑자기 확 갭이 생기죠. 용산 다음이 송파구는 3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서초, 강남, 용산, 송파. 그 다음에 성동, 광진도, 성동구도 진짜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강남 4구야. 강남 4구. 어디 강남 4구라고 표현해요? 강남 4구. 3구가 아니고 4구. 보통 예전에 강남 4구라고까지 하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쳤어요. 강동. 강동구. 근데 왜냐면 붙어서 옆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서울 위치를 이렇게 보면 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밑이 강남에 있는 제일 중요한 4개야 라고 해가지고 강남 4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강남 4구 중에서 강동구는 좀 한참 아래에 있네 현재는. 네, 이렇게 하시고 서초구가 1위구나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근데 강남구가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다시 1위를 할 거예요. 지금 강남구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 강남 임장을 가보시면 앞에 펼쳐져 있어가지고서는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될 애들이 많아. 걔들이 싹 고쳐지고 가격이 정상 가격으로 이렇게 보이거나 하면 강남 가격이 또 어느 순간에는 서초구를 넘어서 확률이 이렇게 높죠. 근데 현재는 강남구가 아니고 서초구가 평당가가 가장 비싸네. 여러분 이게 7,400만 원이에요. 평균 평당가가. 자, 어디 갔어? 여기 뒤에 있네. 잠시만요. 이게 그냥 얼마나 비싼 거냐면 7,400만 원. 우리 국민평형 집 하나 살려면 25억이야. 서초에서. 그게 평균가야. 서초에서는. 서초에서는 34평짜리 집 하나 살려면 25억 있어야 돼. 야, 진짜 비싸네. 아니, 그러면 용산구. 용산구만 해도 6,200만 원 곱하기 34평 하면 용산구도 한 21억 있어야지 국민평형 집 하나 살 수 있어.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죠? 이 정도. 자, 서초, 강남, 용산, 송파 가격이 4,900만 원 이 정도 하는구나.
근데 우리 지금 뭐 보고 있는 중이었다가 이렇게 서울 온 거예요? 과천 보고 있었잖아요. 과천. 과천은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 자, 지역 분석에 가서 서울이 아니고 경기. 때려 맞추자. 때려 맞춰. 과천 평당가 얼마일지 막 찍어주세요. 그냥 대충 대충. 3천만 원, 3,500, 4천만 원, 3천, 4천, 5천, 4,500, 5천. 경기도인데 높게 잡으시네. 자, 과천은요. 경기도에서 당연히 제일 비싸요. 4,800만 원이야. 되게 비싸죠. 4,800. 지금 제일 5천 하신 분이 부자에너지 2인님. 네. 부자에너지 2인님이 5천만 원. 정으로 가장 큰 사치. 차이줄리님도 5천. 오아제님도 5천. 드림워커 밀리어네어님도 5천 정도 잡으셨어요. 자, 생각보다 엄청 비싸죠. 그리고 보시면 성남, 우리 맨날 분당 노래 부르잖아요. 분당은 3,800이야. 과천에 비하면 1,000만 원이나 싸. 이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건데요. 그리고 성남시, 이제 이게 뭐냐면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성남은 3,500이야. 분당이 훨씬 비싼 거고. 그 다음에 안양시, 동안구 2,600, 하남시 2,500, 중앙구, 성남 중앙구 2,400, 구리시, 광명시 2,400. 광명 원래 조금 있다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생각보다 과천이 엄청 비싸네. 이러면 이 과천의 4,800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하고 서울로 가보세요. 서울로 갔더니 4,800. 여기. 송파 다음 수준으로 비싼 거예요. 서초, 강남, 용산, 송파 밑으로 과천이야. 얼마나 좋은 급지인지 알겠죠? 완전 초상급지란 말이에요. 과천은. 근데 그런 과천이 지금 전세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역 나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얘 다른 거랑 이렇게 비교를 과천이 어느 정도 미친지는 대략 이제 알아야 되니까 맨날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교의 학문이라며 부동산은. 그러면 과천이랑 다른 데랑 비교를 해봐야지. 그리고 과천 가기 전에 임장 가기 전에 과천이 이래서 좋구나. 자, 오늘 성격이 급하고 오늘 시간 있으신 분들은 과천 가서 임장 한번 해보세요. 자, 이래서 과천을 가. 지금 지역 분석에서 지금은 경기도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하면 그냥 첫 화면에서 과천을 누릅니다. 과천시 여기 이렇게 빨간색, 여기 핑크색 조그맣게 이렇게 과천시 이 부동산 지인 이렇게 위치를 여기 제가 구리시 눌렀더니 구리시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고 남양주, 오산 이거 되게 공부하기 되게 좋아요. 지리 공부하기. 부동산 지인으로 과천시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과천시 이렇게 생겼는데 중앙동, 원문동, 벼량동, 구림동 요 가운데 도도도 되어 있는 조그만데 그 다음에 중앙동 쪽 여기에만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구나. 그리고 아까 지정타가 가련동 쪽에 세워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원무동하고 붙어있는 이쪽 어딘가에 또 막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가운데 이쪽으로만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어. 과천에서는. 자, 과천 인구 78,000명이야. 입주량 2,600인데 지금 과잉이래. 자, 입주량 어느 정도 수용 적정 수준인지 계산하시고 올려주세요. 제가 맨날 이거 가르쳐 드린단 말이에요. 390 책방님 입주량 300 책방님 말고 아무도 계산 안 하는 거? 3
390.685, 1436. 인구수 곱하기 0.5%가 붙어야 돼요. 0.5 하면 큰일 나요. 인구수 곱하기 0.5%. 네. 이게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제가 부동산 강의하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맨날 수요 입주 얘기가 맨날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 입주, 수요 입주 얘기가 맨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게 왜 수요 입주가 왜 과잉이고 그거를 몰라서 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는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과천시 부분에서 주요 지표 부분에서 여기 보면 수요 입주 부분이 있어요. 수요 입주 제가 이제 불인인님들은 여기 있는 거 지표 다는 아니고 4개 4개까지만 제발 체크하고 보는 연습을 하세요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 거래량, 수요 입주, 미분양 요 4개 지표는 반드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려워. 한 번에 보기 어려워. 자, 여기 보면 수요 입주선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부동산 지인에서 판단하기로는 23년 377세대 정도가 과천의 적정 수요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먼저 계산하신 분들 중에서 0.5%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맨날 지역 분석을 하면 앞으로 지역 분석을 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 10번 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 10주 지나고 나면 다 제가 이거 수요입주 몇이야? 그러면은 바로 다 계산 나오게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인구수 곱하기 78,137 이렇게 인구가 있잖아요. 곱하기 0.5 하고 퍼센트를 붙여야 돼요. 0.5%. 그러면 0.005잖아요. 0.5%가 1년에 그 지역에서 적정하게 필요한 공급량이야. 그만큼이 1년에 꼭 잘 공급이 되면 아파트 이렇게 신축 이런 게 문제없이 아파트가 잘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전에 먼저 계산하신 분들이 잘 하신 분들이 390 그리고 390.685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396.85인데 이제 그 사이트들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그 0.5에서 0.51이 된 경우도 있고 0.449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지금 지인에서는 390분 아니고 377이다 라고 여기에 있는 이 377이라는 정도가 1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천에 대해서.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선 아래쪽 만큼이 그 해에 필요한 숫자야. 여기 그냥 캡처를 하고 볼게요. 2000 흔들리니까 23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2023년에 요만큼 여기 요 빨간 선 아래 요 선만큼 집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건데 빨간 선 위만큼 이만큼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 과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과천은. 근데 문제는 작년에도 22년도에도 이만큼 과공급을 했고 21년도에도 이만큼 과공급을 했어. 이때도 이렇게 계속 지금 과천에 새 아파트들을 계속 넣고 있는 중이야. 근데 또 앞으로 미래에도 또 이만큼 더 있어. 이때가 돼야지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선 공급이. 몇 년 동안 공급이 더 있을 예정이야.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78,000명인데 이만큼 계속 자꾸 공급을 더 하니까 다 들어와서 살지 못하고 만약에 분양받고 그러신 분들이 세를 못 맞춰 지금 막 그렇게 상황이 되면
전세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막 한단 말이에요. 새 아파트들이 들어왔는데 그 아파트 빨리빨리 맞춰지면. 자, 근데 과천은 좋은 시그널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계속 공급을 많이 해줬는데 미분양이 없어. 다 소화를 하고 있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계속. 근데 공급 많이 했는데 미분양이 쭉쭉쭉쭉 쌓여. 그러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아직도 공급이 많이 있어서 당분간 계속 과천은 매매든 전세든에서 얘기가 나올 확률이 있죠. 다행히도 이 동네는 그래도 잘 소화하는구나. 자, 여기 이제 이 시그널을 또 보셔야 돼요. 나중에 미분양이 한 칸 한 칸 올라오나. 결국에는 소화를 못하고 여기 지금 2023년에 4월 입주 뭐 얘들은 뭐 다 그냥 미리 받은 걸 테니까. 근데 뭐 준공은 미분양이라든지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이 생기나? 안 좋은 시그널이 생기나? 보는 것도 좋고요. 여기 지금 위에 보면 이 매매 위에 매매가가 2021년 12월에 5,700만 원까지 갔던 게 5,700까지 갔던 게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4,800.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거의 지금 4,000 아까 4,800 보고서는 엄청 비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1,000만 원이 거의 떨어진 상황이야, 지금. 엄청나죠? 국평 기준으로 막 3억 이상 평균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고 밑에 여기 보면 전세는 2,700 찍고 내려가서 2,160까지 떨어졌고요. 뭐 여기 이 강도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고 밑에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거래량이 올해 지금 1월달은 매매가 평균 51건이 거래가 돼야 되는데 매매 거래가 3인데 1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몇 개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12월 달에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 48건이 있어야 되는데 22건이 거래가 됐대. 되게 적게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그 전달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거예요. 그 전달에는 평균 67건 거래가 돼야 되는데 5건이 거래가 됐었어요. 과천은 지금 거래가 살짝 된 거예요. 지금 12월 달. 가격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막 그랬기 때문에 떨어진 가격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겠지만 생각보다 12월 달에 거래가 됐네? 다른 지역은 다 막 10%도 거래 안 되고 그랬는데 48건 대비 22건이면 40%막 이 정도는 거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50%는 좀 안 되게. 24가 돼야 50%인데 22 정도니까 생각보다 거래가 좀 됐어. 그리고 전월세는 219건 평균 거래량인데 198건이 거래가 됐대. 그러면 전월세는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됐네?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월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 많이 거래가 됐어야 되는데 월세 거래를 포함해서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거래량을 합치니까 생각보다 거래가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실제 전세 가격은 막 엄청 떨어졌어요. 그냥 우선은 불인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지표라도 살펴보시는 게 좋다고요. 더 자세하게 내용들 볼 것들이 막 더 많이 있어. 여기 지인 안에만도 지금 자료도 너무 많고 제가 뭐 아시리며 막 이런 애들 보면 볼 지표들이 진짜 많은데 그냥 우리는 앞으로 한 지역 이렇게 나오면 대략 그 지역에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또 좋은 지역이 나오면 이 지역은 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지역씩만 봐도 상당히 공부량이 쌓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과천이 생각보다